안녕하세요, 옥자의 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헬멧을 어반형 헬멧을 하나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 헬멧을 쓰고 탔을 때 좀 잘 어울리는 자전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헬멧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모델은 미니벨로형 접이식 자전거인 전기 자전거 엘파마 스키드라는 모델입니다. 엘파마 스키드. 자, 이 엘파마 스키드라는 모델은 21년형으로 이제 엘파마에서 새롭게 이제 선보인 모델이고요. 14A짜리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350W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요즘 자전거로 치면 이제 규격이 표준화된 그런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매장에서 왜 이 모델을 추천하고, 그리고 제가 이 자전거를 지금 왜 타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컬러는 유광 블랙과 실버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녀석은 블랙, 유광 블랙이고요. 골드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버 색상은 좀 밝은 느낌으로 해서 자전거가 아무래도 좀 밝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커 보입니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안장 밑에서 뽑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외부에 이제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서 탈착형입니다. 탈착형. 그래서 반대편에서 키를 통해서 배터리를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흙바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제가 타는 자전거에는 이렇게 오르트립 핸들바 가방을 장착을 했는데요. 릭센카울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전거 탈 때 좀 유리한 그런 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전용 짐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용 짐바지를 뒤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설치를 하면 이제 뒤에다가 각종 짐들을 실을 수가 있는데, 또 장점이 뭐냐면 안장형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서 그 가방에다 넣고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 자전거를 시승한 지는 아직까지는 시승한 지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5km 정도 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롱텀 리뷰는 따로 할 테지만 자전거에 대한 시승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는 여기서 이제 열쇠에서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를 돌리면 배터리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충전이 이쪽에서 이제 단자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만 빼서 가지고 들어가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전원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 배터리의 소모, 지금 완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그 창이 있고, 그리고 핸들바 쪽에서 길게 눌러주시면 지금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3km 탔고요.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은 그 정보들을 또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0단부터 시작을 해서 5단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 정도 탈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3km로 탔는데 파스 3단으로 탔는데 생각보다 제가 쓰는 힘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저는 지금 다시 4.5km부터 4단계로 쓸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4단으로 탔을 때 총 몇 킬로를 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제 세부 스펙들이나 이제 좀 편의사항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LCD 모니터 창이 좀 크기 때문에 보기가 편했고, 그리고 터치감도 딱딱딱 눌러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편했습니다. 제가 지금 편하다고 하는 거는 현재 나오는 그 모든 전기 자전거들을 좀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만 아쉬운 점은 핸들 포스트의 이 핸들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핸들 각도를 조절하려면 5mm 육각 렌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면 사실 핸들에 유격이 없어서 사실 요거는 좀 단단하게 고정되기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핸들 포스트는 높낮이 조절할 때 이쪽에 눈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눈금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그 포지션을 항상 똑같이 이제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기어는 7단 기어를 사용하고 있고 시마노 7단 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로 변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립도 손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립인데 위에도 받쳐주고 밑에 부분도 손을 잡았을 때 밑에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립감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제동감이죠. 제동을 잡았을 때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강력하게 잡아주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미니벨로로 뭐 빨리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동을 디스크 브레이크를 그리고 유압식을 크게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성비 때문에 이왕이면 유압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기계식 선이 들어가는 브레이크고요. 실제로 레버를 잡았을 때 레버가 일반 브레이크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잡았을 때 감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잡았을 때 힘들지 않고 여성분들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핸들에서 나오는 선이 아주 많습니다. 브레이크 선, 그리고 브레이크 차단하는 선, 그리고 기어 선, 그리고 얘는 이제 LCD 모니터 상 선과, 그래서 총 6개의 선이 쭉 나오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스로틀을 달 수 있는 선인데, 이게 이제 마감이 확실히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얘를 뭉뚱그를 잡아서 한 번에 이제 감싸주는데 얘는 두 라인으로 빼가지고 아주 이쁘게 잡아주고, 요 밑에서부터 이제 다시 6가닥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거는 진짜 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미니벨로들은 가방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런 편리한 가방들을 설치하는데, 이 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선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많이 거추장스러운데, 이런 것도 달 때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옆으로 빼놓은 거, 이런 것도 역시 엘파마가 자전거를 잘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퀄리티가 일반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들에 비해서 프레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휠은 20인치고요. 그리고 타이어 두께가 1.95 두께로 되어 있어서 너무 굵지도 않고 그렇다고 얇지도 않은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행하기에 딱 좋은 타입이고, 이제 튜브는 프레스터 타입으로 되어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의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체결을 단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QR 방식은 아니고 이게 볼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흙바지, 팬더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옵션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재고가 없긴 하지만 추후에는 이 포크를 샥을 서스펜션이 들어간 포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에어샥이 있고 코일샥이 있습니다. 15만원대, 8만원대 이렇게 되는 샥이 있는데 교체가 가능하고, 다른 자전거들에 비해서 포크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디자인이 두꺼운 편인데 이렇게 두꺼운 포크를 사용하면 어쨌든 좀 더 승차감이라든지 단단하고 견고한 면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게 이제 엘파마의 로고입니다. 엘파마 로고. 이제 국내 브랜드고, 카본차, 알루미늄차, 뭐 MTB, 로드, 티탄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폴딩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프레임이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커브 형식으로 빠져 있고, 그냥 이게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일반 접이식 자전거라고 해도
그냥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되어져 있고요. 프레임이 지금 세 갈래로 뻗어져 있는데 좀 더 단단하고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잡아서 들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크랭크도 그 알루미늄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랭크 티수도 너무 저가형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속도도 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제 꺼지면 어느 정도 속도도 낼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킥스탠드는 센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자전거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잡아주는 그런 킥스탠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도 역시나 이제 팬더가 달려 있고, 시마노 7단 투어니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고, 아쉽지만 그 스프라켓은 시마노는 아닙니다. 시마노는 아니고 그래도 변속하는 데 있어서 호환은 잘 되고 트러블은 따로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장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유저분들이 처음으로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장 앉으셨을 때 이제 안장통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따로 탔을 때 안장통은 없는 걸로 제가 타보니까 초보분들 타셔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일단 접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안장을 내리셔도 되고 안장을 내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접이식의 기본은 안장을 내리는 거니까 안장을 내리고, 그리고 핸들 포스트는 이쪽에 은색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색 레버를 올린 상태에서 툭 내려주시면 핸들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은색 레버 안전핀을 올려주시고 프레임을 반으로 꺾어주시면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접을 때 페달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앞바퀴가 닿아가지고 좀 적게 접히니까 이럴 때는 페달을 이렇게 움직여서 안으로 좀 더 밀어주시면 좀 더 작게 접히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요 핸들바가 바퀴와 바퀴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자전거가 좀 더 안정감 있게 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자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너무 탁 갖다 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벌어져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핸들 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좀 많아지는데, 이렇게 핸들 포스트가 바깥으로 접히면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가깝게 붙어요. 여기 부분이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작게 접을 수 있는데, 단점은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가지고 이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바퀴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접은 상태에서 세워 놓으실 거면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셔야 되고, 장기간 보관을 하시겠다 하면 최대한 갖다 붙여서 옆으로 살짝 기대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버리니까 그런 거를 꼭 알고 세우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접는 게 가장 작게 접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릭센카울 그 아답터고요. 얼티메이트 클래식 6 아스팔트 컬러의 그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 핸들바 가방인데, 저는 접이식을 탈 때 항상 이거를 달고 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기야 보는 거에 비해서 엄청 커요. 그래서 외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웬만한 짐도 들어갑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탈 때 그 포크레스 웨이트 1.5L 가장 큰 것도 여기 하나 들어갈 정도로 크니까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접었을 때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제 다시 이제 펴가지고 배터리 한번 탈착하고 장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킥스탠드가
마음에 들어요. 킥스탠드. 자전거 무게가 무거운데 딱 받쳐주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다른 형태, 이런 형태의 자전거들에 비해서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은 가벼운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겁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전기를 끄고 타도 저항이 그렇게 쉽게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끄고 타면 힘들어가지고 타기 힘든데, 이 녀석은 전기를 끄고 타도 어느 정도의 미니벨로만큼의 그 능력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를 한번 빼볼게요.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분의 키가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되고, 전원을 끄시고요. 전원을 끄시고 이 부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 툭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배터리를 빼면 돼요. 배터리를 빼면 되고 아주 쉽게 빠지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C 마크가 되어 있고요. 36V 14A 이렇게 다 적혀 있죠. 제조국은 중국이지만 이 배터리는 LG 배터리입니다.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또 특별한 거는 배터리 자체에 또 전원 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자를 꺼 놓으시면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꺼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 단자는 이쪽에 이쪽으로 낄 수 있고, 완충하시려면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14A다 보니까. 그래서 고속 충전기 하나 정도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시면은 수시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처럼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은 그때 충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쓰면은 또 충전하고 어느 정도 쓰면 또 충전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과충전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터리 관리하시는 요령인데, 얘를 꼽아놓고 그냥 주무신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8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니까 뭐 밤에 주무시기 전에 껴놓고, 그리고 이제 8시간 정도 계산하셔가지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은 과충전은 좀 안 좋고, 그리고 지금이야 괜찮지만 이제 여름 되면 뜨거워지니까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좀 피하셔서 충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다시 낄 때에는 아까 하신 대로 역순으로 밑에 먼저 끼시고요. 위에 이렇게 끼신 다음에 배터리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풀으시고 배터리를 빼시고요. 밑에를 먼저 끝까지 끼시고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 부분에 탁 들어갈 대로 들어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빼시면 잠겨집니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텐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게 익숙치 않았었는데 해보면 이제 감이 옵니다. 감이 와서 그거 딱 만져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당연히 이제 제원이 많이 중요한데, 일반 로드나 MTB에 나오는 그런 제원들보다 조금 더 민감한 게 전기를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전거는 36V에 14A, 17A, 뭐 20A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배터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멀리 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전기 자전거의 퀄리티로 인해서 20A를 다 못 쓰는 그런 자전거들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낮지만 전기의 효율성이 좋아져서 생각보다 멀리 가는 자전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파스 4단으로 최대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는지를 꼭 시승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롱텀 리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출퇴근하는데 몇 번 쓰고 조금 멀리 가는데 써서 5km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침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있으니까 오셔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